할아버지가 등록금 낼 돈 있으면 제가 총장 되겠네요. 웃음소리가 평생교육원 사무실 전체를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은 그날 가장 모욕적인 순간을 겪었죠.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곧 대학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구독과 따봉을 눌러주세요. 대학 전체가 시원하게 뒤집히는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초 어느 화창한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이었지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쌀쌀했어요. 제가 입고 간 차림새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초라했습니다. 10년도 더 된 베이지색 점퍼에 낡은 면바지, 그리고 밑창이 닳아버린 운동화였죠. 평소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 때문에 좋은 옷이 집에 있어도 이런 편한 옷을 입곤 했거든요. 자식들이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잘 안 고쳐졌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리 살림이 나아져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대학 정문을 들어서니 캠퍼스는 활기로 가득했어요. 신입생들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무리지어 웃으며 걸어가고 교수님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급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보이는 건물들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중앙도서관, 공학관, 경영관, 박영수 과학관, 박영수 의생명연구동. 건물 5개에 제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지나가는 학생들은 아무도 몰랐죠. 이 초라한 할아버지가 바로 그 박영수라는 걸요. 평생교육원은 캠퍼스 한쪽에 있는 별관 건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함께 탄 젊은 여학생 2명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조금씩 구석으로 비켜섰어요. 아마 제 차림새가 불편했나 봅니다. 저 할아버지 평생교육원 가시나 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이런 일에는 이미 익숙했거든요. 3층에 내려서 복도를 걷는데 벽에 걸린 현수막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4 봄학기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서예반, 영어회화반, 스마트폰 활용반. 평생교육원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저를 보더니 살짝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름표를 보니 최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기 의자에는 이미 몇 분이 앉아 계셨는데 모두들 저보다는 훨씬 말끔한 차림이었어요. 한 할머니는 깔끔한 한복을 입고 계셨고 다른 할아버지는 깨끗한 점퍼에 잘 다린 바지를 입고 계셨습니다. 저만 유독 초라해 보였죠.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비닐봉지에서 일기용 안경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비닐봉지도 동네 슈퍼마켓에서 받은 거였는데 다른 분들은 다들 깔끔한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옆에 앉으신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조금씩 자리를 옮기는 게 느껴졌어요. 대기하는 동안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벽면에는 각종 수강 안내문과 함께 우수 수강생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17번 고객님,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제 차례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는데 무릎이 좀 아파서 걸음이 약간 불편했어요. 최수진 직원은 저를 보더니 대충 훑어보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는 약간 귀찮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강좌 신청하러 오셨어요? 말투부터가 달랐어요. 저를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투였죠. 서예반하고 한문 고전 읽기반 신청하고 싶어요.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서예와 한문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공부를 이제라도 하고 싶었어요. 서예반이요? 그거 인기 많아서 거의 다 찼는데. 최수진이 컴퓨터를 대충 클릭하며 말했어요. 진짜로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문 고전 읽기반은 수강료가 좀 비싼데요. 한 학기에 60만 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할아버지가 그 돈이 있을까? 라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2개 다 신청하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최수진은 코웃음을 쳤어요. 2개요? 그럼 합쳐서 120만 원인데. 혹시 할인 대상자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시면 30% 할인되거든요. 그 말투가 정말 불쾌했습니다. 마치 저를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으로 단정 짓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요,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럼 120만 원 결제 가능하세요? 최수진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옆에서 업무를 보던 다른 직원도 이쪽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최수진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수강료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교재비도 별도예요. 괜히 신청하셨다가 나중에 환불하시면 수수료 나가거든요. 정말 무례한 말이었어요. 마치 제가 돈이 없어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걱정 마세요. 결제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최수진은 한숨을 푹 쉬며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적으시고. 서류를 받아서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손이 약간 떨렸어요. 글씨를 쓰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할아버지, 글씨 쓰기 힘드세요? 요즘 어르신들 손떨림 많으시던데. 최수진이 마치 제가 치매라도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뒤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괜찮으신 건가? 시간 오래 걸리네. 저는 참고 서류를 다 작성했어요. 그리고 최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결제하시면 되는데. 카드 있으세요? 최수진이 또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있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이 다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지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최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 지갑 좀 보세요. 옆 직원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최수진은 카드를 받아들고는 마치 더러운 걸 만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카드를 단말기에 넣는데 그때였어요. 승인 거부됐는데요? 최수진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일부러 크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뒤에 대기 중이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잔액 부족이래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그 카드는 용돈 받을 때 쓰는 작은 계좌였거든요. 큰 돈은 다른 계좌에 있었는데 그걸 깜빡한 거죠. 아, 다른 카드 드릴게요. 제가 다시 지갑을 뒤적이자 최수진은 큰 소리로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할아버지. 처음부터 잔액 확인하고 오시지. 그리고는 뒤에 있는 직원에게 말했어요. 또 이러시네. 요즘 어르신들 카드 여러 개 들고 다니시면서 어느 게 돈 있는 건지 헷갈려 하신다니까. 정말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다른 카드를 꺼내서 건넸어요. 하지만 최수진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승인이 떨어졌어요. 됐네요? 최수진이 의외라는 듯 말했어요. 마치 제가 돈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던 것처럼요. 개강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늦지 마세요. 말투가 여전히 불친절했어요. 다른 고객들한테는 좋은 시간 되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라고 하던데 저한테는 그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혹시 환불 규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어보자 최수진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거기 종이에 다 적혀 있어요. 직접 읽어보세요. 그리고는 다음 고객을 부르려고 했어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였죠. 감사합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최수진은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오려는데 갑자기 안쪽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명찰을 보니 교학처장 박철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아까 무슨 소리 났어? 고객이랑 무슨 문제 있었어? 박철민 처장이 최수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 한 분이 카드 승인이 안 돼서. 최수진이 대답하려는데 박철민이 저를 봤어요. 그의 얼굴에 스친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거였어요. 어르신, 무슨 문제 있으세요? 박철민이 저에게 물었는데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이 할아버지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경계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수강 신청 마쳤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됐네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박철민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복지관에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연계된 분이신가요? 정말 충격적인 질문이었어요. 제 차림새를 보고 제가 복지 대상자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요, 제가 직접 신청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수강료는 결제되셨어요? 박철민이 최수진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장님. 두 번째 카드로 결제됐어요. 두 번째 카드? 박철민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아, 그렇군요. 어르신,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 그의 말투에는 과연 끝까지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제가 사무실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장님, 요즘 저런 어르신들 많아요. 수강료 내는 것도 버거워하시면서 신청하시고. 최수진의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나중에 환불 요청이나 민원 들어오면 할아버지가 등록금 낼 돈 있으면 제가 총장 되겠네요. 웃음소리가 평생교육원 사무실 전체를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은 그날 가장 모욕적인 순간을 겪었죠.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곧 대학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구독과 따봉을 눌러주세요. 대학 전체가 시원하게 뒤집히는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초 어느 화창한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이었지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쌀쌀했어요. 제가 입고 간 차림새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초라했습니다. 10년도 더 된 베이지색 점퍼에 낡은 면바지, 그리고 밑창이 닳아버린 운동화였죠. 평소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 때문에 좋은 옷이 집에 있어도 이런 편한 옷을 입곤 했거든요. 자식들이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잘 안 고쳐졌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리 살림이 나아져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대학 정문을 들어서니 캠퍼스는 활기로 가득했어요. 신입생들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무리지어 웃으며 걸어가고 교수님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급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보이는 건물들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중앙도서관, 공학관, 경영관, 박영수 과학관, 박영수 의생명연구동. 건물 5개에 제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지나가는 학생들은 아무도 몰랐죠. 이 초라한 할아버지가 바로 그 박영수라는 걸요.
평생교육원은 캠퍼스 한쪽에 있는 별관 건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함께 탄 젊은 여학생 2명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조금씩 구석으로 비켜섰어요. 아마 제 차림새가 불편했나 봅니다. 저 할아버지 평생교육원 가시나 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이런 일에는 이미 익숙했거든요. 3층에 내려서 복도를 걷는데 벽에 걸린 현수막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4 봄학기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서예반, 영어회화반, 스마트폰 활용반. 평생교육원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저를 보더니 살짝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름표를 보니 최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기 의자에는 이미 몇 분이 앉아 계셨는데 모두들 저보다는 훨씬 말끔한 차림이었어요. 한 할머니는 깔끔한 한복을 입고 계셨고 다른 할아버지는 깨끗한 점퍼에 잘 다린 바지를 입고 계셨습니다. 저만 유독 초라해 보였죠.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비닐봉지에서 일기용 안경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비닐봉지도 동네 슈퍼마켓에서 받은 거였는데 다른 분들은 다들 깔끔한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옆에 앉으신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조금씩 자리를 옮기는 게 느껴졌어요. 대기하는 동안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벽면에는 각종 수강 안내문과 함께 우수 수강생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17번 고객님,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제 차례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는데 무릎이 좀 아파서 걸음이 약간 불편했어요. 최수진 직원은 저를 보더니 대충 훑어보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는 약간 귀찮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강좌 신청하러 오셨어요? 말투부터가 달랐어요. 저를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투였죠. 서예반하고 한문 고전 읽기반 신청하고 싶어요.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서예와 한문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공부를 이제라도 하고 싶었어요. 서예반이요? 그거 인기 많아서 거의 다 찼는데. 최수진이 컴퓨터를 대충 클릭하며 말했어요. 진짜로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문 고전 읽기반은 수강료가 좀 비싼데요. 한 학기에 60만 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할아버지가 그 돈이 있을까? 라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2개 다 신청하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최수진은 코웃음을 쳤어요. 2개요? 그럼 합쳐서 120만 원인데. 혹시 할인 대상자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시면 30% 할인되거든요. 그 말투가 정말 불쾌했습니다. 마치 저를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으로 단정 짓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요,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럼 120만 원 결제 가능하세요? 최수진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옆에서 업무를 보던 다른 직원도 이쪽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최수진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수강료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교재비도 별도예요. 괜히 신청하셨다가 나중에 환불하시면 수수료 나가거든요. 정말 무례한 말이었어요. 마치 제가 돈이 없어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걱정 마세요. 결제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최수진은 한숨을 푹 쉬며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적으시고. 서류를 받아서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손이 약간 떨렸어요. 글씨를 쓰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할아버지, 글씨 쓰기 힘드세요?
요즘 어르신들 손떨림 많으시던데. 최수진이 마치 제가 치매라도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뒤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괜찮으신 건가? 시간 오래 걸리네. 저는 참고 서류를 다 작성했어요. 그리고 최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결제하시면 되는데. 카드 있으세요? 최수진이 또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있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이 다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지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최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 지갑 좀 보세요. 옆 직원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최수진은 카드를 받아들고는 마치 더러운 걸 만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카드를 단말기에 넣는데 그때였어요. 승인 거부됐는데요? 최수진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일부러 크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뒤에 대기 중이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잔액 부족이래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그 카드는 용돈 받을 때 쓰는 작은 계좌였거든요. 큰 돈은 다른 계좌에 있었는데 그걸 깜빡한 거죠. 아, 다른 카드 드릴게요. 제가 다시 지갑을 뒤적이자 최수진은 큰 소리로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할아버지. 처음부터 잔액 확인하고 오시지. 그리고는 뒤에 있는 직원에게 말했어요. 또 이러시네. 요즘 어르신들 카드 여러 개 들고 다니시면서 어느 게 돈 있는 건지 헷갈려 하신다니까. 정말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다른 카드를 꺼내서 건넸어요. 하지만 최수진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승인이 떨어졌어요. 됐네요? 최수진이 의외라는 듯 말했어요. 마치 제가 돈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던 것처럼요. 개강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늦지 마세요. 말투가 여전히 불친절했어요. 다른 고객들한테는 좋은 시간 되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라고 하던데 저한테는 그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혹시 환불 규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어보자 최수진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거기 종이에 다 적혀 있어요. 직접 읽어보세요. 그리고는 다음 고객을 부르려고 했어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였죠. 감사합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최수진은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오려는데 갑자기 안쪽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명찰을 보니 교학처장 박철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아까 무슨 소리 났어? 고객이랑 무슨 문제 있었어? 박철민 처장이 최수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 한 분이 카드 승인이 안 돼서. 최수진이 대답하려는데 박철민이 저를 봤어요. 그의 얼굴에 스친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거였어요. 어르신, 무슨 문제 있으세요? 박철민이 저에게 물었는데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이 할아버지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경계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수강 신청 마쳤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됐네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박철민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복지관에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연계된 분이신가요? 정말 충격적인 질문이었어요. 제 차림새를 보고 제가 복지 대상자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요, 제가 직접 신청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수강료는 결제되셨어요?
박철민이 최수진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장님. 두 번째 카드로 결제됐어요. 두 번째 카드? 박철민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아, 그렇군요. 어르신,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 그의 말투에는 과연 끝까지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제가 사무실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장님, 요즘 저런 어르신들 많아요. 수강료 내는 것도 버거워하시면서 신청하시고. 최수진의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나중에 환불 요청이나 민원 들어오면 골치 아픈데. 잘 관리해. 박철민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 말들을 다 들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옆에 서 있던 손자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까 안에서. 지훈은 26살로 바로 이 대학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어요. 오늘 저를 캠퍼스 구경시켜 주려고 함께 온 거였는데 평생교육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괜찮다, 지훈아.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할아버지, 안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아니야. 그냥 수강 신청했어. 하지만 지훈은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있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따뜻한 봄볕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캠퍼스를 걷는데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지훈아, 이 대학 다니는 거 행복하지? 네, 할아버지. 정말 좋은 학교예요. 시설도 좋고 교수님들도 훌륭하시고. 그래, 다행이다. 우리는 캠퍼스 한쪽에 있는 벤치에 앉았어요. 저는 방금 전 일을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 사람들은 모르겠지. 자기들이 지금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찾아보다가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 김상현. 제 법률 고문이자 대학 재단 이사이기도 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전화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요. 할아버지, 점심 드시러 가요? 지훈이 물었어요. 그래, 가자. 학생 식당 가서 먹을까? 학생 식당요? 응. 거기 밥이 맛있다면서? 네, 근데 할아버지가 학생 식당을요? 왜 안 돼? 평생교육원 수강생도 학생이지. 우리는 학생 식당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개강일에 다시 한번 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만약 그때도 똑같다면 그때는 보여줄 때가 온 거라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개강일인 월요일 아침, 저는 다시 한국대학교를 찾았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낡은 점퍼를 입고 갔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평생교육원 복도에 들어서니 여러 어르신들이 교실 앞에 모여 계셨어요. 다들 설레는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오늘부터 서예반이시죠? 반갑습니다. 네, 저도 처음이라 긴장되네요. 저도 서예반 교실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이름이 수강생 명단에 없는 거예요. 복도 게시판에 붙어 있는 서예반 수강생 명단을 확인했는데 분명히 제가 신청한 강좌인데 제 이름이 보이지 않았어요. 평생교육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지난주에 봤던 최수진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저기요, 수강생 명단에 제 이름이 없는데요. 최수진은 저를 보더니 아, 또 저 할아버지네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영수입니다. 최수진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박영수? 여기 등록은 돼 있는데 명단 출력할 때 빠졌나 보네요. 잠깐만요. 그녀는 대충 프린터로 가서 종이 한 장을 뽑아왔어요. 여기요. 이거 들고 교실 가세요.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 돼요. 말투가 여전히 불친절했어요.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듯한 태도였죠. 그리고 할아버지, 수업 중에 화장실 자주 가시면 안 돼요. 다른 분들한테 방해되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저를 완전히 노인네 취급하는 거였죠. 그리고 혹시 보청기 착용하세요? 수업 들으실 때 소리 잘 안 들리시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귀도 멀쩡하고 보청기도 필요 없는데 최수진은 제 나이만 보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귀 잘 들려요. 제가 말하자 최수진은 네, 그래요라며 이미 다음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안쪽 사무실에서 박철민 처장이 나왔습니다. 오, 어르신. 오셨네요. 오늘 개강이시죠?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네, 그런데 명단에 제 이름이 빠져서. 아, 그래요? 수진 씨, 확인 제대로 했어요? 박철민이 최수진에게 말했는데 그 말투도 대충이었어요. 제가 지금 프린트해서 드렸어요. 그래, 어르신. 프린트 받으셨으면 교실로 가세요. 수업 곧 시작할 거예요. 박철민이 저를 빨리 내보내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나오기 직전 뒤에서 들리는 대화를 들었어요. 처장님, 저 할아버지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카드 승인 2번 거절됐었어요. 그래, 조심해. 나중에 수강료 미납이나 환불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런 분들이 끝까지 다니실까요? 글쎄, 한두 번 오다가 그만두시겠지.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기로 했어요. 서예반 교실로 들어갔어요. 이미 1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뒤쪽 빈자리에 앉았어요.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붙잡는 법부터 기본 획을 긋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수업은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붓을 잡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평생교육원 사무실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런 분들이 끝까지 다니실까요? 나중에 환불 요청하면 골치 아픈데.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평생교육원 사무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할아버지 오늘도 왔어? 박철민의 목소리였어요. 네, 서예반 들어가셨어요. 최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뭐, 첫날이니까 오시겠지. 근데 저런 분들 보면 안쓰러워. 돈도 없으면서 수강하려고 하시니까. 그러게요. 120만 원이 어디 작은 돈인가요? 저 할아버지 옷차림 보세요. 생활비도 빠듯하실 것 같은데. 근데 수강료는 어떻게 낸 거야? 카드로 결제했는데 첫 번째 카드는 잔액 부족이었어요. 두 번째 카드로 겨우 됐어요. 에휴, 아마 자식들 카드 몰래 쓰신 거 아닐까? 요즘 그런 어르신들 많다던데.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정말 너무했습니다. 자식들 카드를 몰래 쓴다고?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저는 계속 들었어요. 그나저나 수진 씨, 이번 학기 등록 마감했어? 네, 거의 다 찼어요. 근데 VIP 수강생들은 다 관리 잘하고 있어요. 그래, 그분들이 중요하지. 기업 임원들이나 전문직 은퇴자들은 수강료도 잘 내시고 기부도 하시니까.
맞아요. 지난 학기에 김 변호사님은 장학금으로 500만 원 기부하셨잖아요. 그렇지. 저런 분들이 진짜 VIP지. 아까 그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솔직히 박철민이 말을 흐렸지만 무슨 뜻인지 뚜렷했어요.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어요. 77살의 주름진 얼굴, 낡은 옷차림. 겉모습이 이렇다고 해서 사람을 저렇게 판단해도 되는 걸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제 결심이 섰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김상현 변호사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상현 변호사, 지금 어디에 있나? 사무실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앞으로 와주게. 급한 일이 있어. 네, 평생교육원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20분이면 도착하겠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겠네. 전화를 끊고 나서 이번에는 비서인 차민수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민수야, 지금 한국대학교로 와줘. 그리고 총무이사 이사장도 함께 데려와. 네, 알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와서 이야기하지. 빨리 와. 네, 지금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자 지훈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지금 어디니? 할아버지 지금 평생교육원 앞에 있어. 올 수 있니? 곧 답장이 왔어요. 할아버지, 저 지금 도서관에 있어요. 5분 후에 갈게요. 저는 복도 끝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약 15분 후 지훈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기다려보자. 뭘 기다려요? 곧 알게 될 거야. 지훈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옆에 앉았어요. 그로부터 5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김상현 변호사와 차민수 비서였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복도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 할아버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고했네들. 잠깐 함께. 저는 그들을 벤치 옆에 세웠어요. 이제 평생교육원 사무실까지 들리는 거리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회장님이라고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누군지 이제 알려줘야 할 것 같구나. 저는 지훈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동신그룹 명예회장이야. 그리고 이 대학의 최대 기부자지.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동신그룹은 국내 20대 기업 중 하나였으니까요. 동신그룹이요? 응. 그리고 지훈아, 내가 다니는 이 캠퍼스의 건물 5개가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네. 박영수 과학관, 박영수 의생명연구동. 그게 할아버지였어요? 그래. 지훈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그때 평생교육원 사무실 문이 열리며 최수진이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을 보고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저기, 무슨 일이세요? 최수진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차민수 비서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동신그룹 비서실 차민수입니다. 박영수 회장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최수진이 명함을 받아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박영수 회장님? 그녀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명함의 이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네,
이분이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김상현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대학의 최대 기부자이십니다. 누적 기부금 6,800억 원, 캠퍼스 건물 5개를 기증하신 분이시죠. 6,800억. 그 숫자가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최수진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마침 사무실에서 나온 박철민 처장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6,800억 원?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네, 정확히는 6,827억 원입니다. 김상현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2015년 중앙도서관 건립기금 1,200억 원, 2017년 박영수 과학관 신축 1,800억 원, 2019년 의생명 연구동 2,100억 원, 2021년 공학관 증축 900억 원, 2023년 경영관 리모델링 500억 원, 그리고 매년 장학금으로 300억 원씩. 숫자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박철민과 최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올해도 신입생 장학금 300억 원이 다음 달에 입금될 예정이었습니다. 김상현 변호사가 이었습니다라는 과거형을 사용한 것을 그들도 눈치챘을 거예요. 회장님,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시나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최수진은 이제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어요. 박철민은 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수강생들과 교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 할아버지가 6,800억을 기부했다고? 동신그룹 회장님이시래. 우리 학교 건물 5개가 다 저분 돈으로. 웅성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민이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상현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꺼냈어요. 박영수 회장님께서는 오늘 즉시 모든 기부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물 명칭 사용권도 회수하겠습니다. 네, 모든 기부를요? 평생교육원 복도가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올해 예정되었던 장학금 300억 원도 전액 취소됩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그럼 장학생 3,000명이. 박철민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김상현 변호사, 총장님께 연락하게. 내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이 바로 전화를 꺼냈어요. 복도는 이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최수진과 박철민을 내려다봤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할아버지가 등록금 낼 돈 있으면 제가 총장 되겠네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최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 말 기억하시죠? 최수진은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철민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차 가져왔나? 네, 회장님.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자. 여기서 더 있을 이유가 없어. 제가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6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박 회장님, 그는 헐레벌떡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총장 한석규라고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한석규 총장은 복도의 상황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릎 꿇고 있는 박철민과 최수진, 그리고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총장님도 같이 들으시죠. 저는 김상현 변호사에게 눈짓했어요. 김상현이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총장님, 박영수 회장님께서는 지난주와 오늘 평생교육원에서 심각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이라니요? 한석규 총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께서 평생교육원 수강 신청을 하셨을 때 최수진 직원과 박철민 처장은 회장님의 외모만 보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카드 승인이 한번 거절되자 자식들 카드를 몰래 쓰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치매 환자 취급을 했고 복지 대상자로 착각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한석규 총장이 박철민을 쳐다봤어요. 박철민은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저런 분들이 끝까지 다닐까 돈도 없으면서 수강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어? 6,800억을 기부하신 분한테? 미쳤구나, 정말. 한석규 총장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회장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큽니다. 총장님,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문제는 직원 관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대학의 철학입니다. 네. 평생교육원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과 없어 보이는 사람을 다르게 대우한다면 그게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석규 총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상현 변호사, 예정대로 진행하게.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박영수 회장님의 결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예정된 신입생 장학금 300억 원을 전액 취소합니다. 300억이면 장학생 3,000명이. 한석규 총장이 중얼거렸어요. 둘째, 향후 모든 기부를 중단합니다. 내년부터 예정되었던 연간 기부금 200억 원도 전액 취소됩니다. 셋째, 캠퍼스 내 박영수라는 명칭이 붙은 모든 건물의 명칭 사용권을 회수합니다. 한 달 내로 모든 간판과 명패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5개 건물의 이름을 다 바꿔야. 넷째, 대학 재단 이사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복도가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재단 이사까지 그만두신다고? 이 대학 끝났네, 완전히. 그때 한 여학생이 앞으로 나왔어요. 회장님, 저는 박영수 장학금을 받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장학금이 없으면 저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어요. 집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낼 수가 없거든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생, 미안하네. 하지만 이건 학생 잘못이 아니야. 저는 박철민과 최수진을 쳐다봤어요. 저 사람들의 잘못이지. 그 순간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장학금이 취소된다고? 300억이면 우리 학교 장학생 절반이잖아. 학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처장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등록금은 어떻게 해요? 박철민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한석규 총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죄가 없습니다. 잘못은 저희가 했으니 저희를 벌하십시오. 하지만 학생들만은. 총장님,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이 대학이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책임이죠. 회장님, 그리고 총장님, 혹시 VIP 수강생과 일반 수강생을 다르게 대우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제 질문에 한석규 총장은 당황했어요. 그건 아닙니다만. 그럼 이 대학의 교육 철학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은 대우하고 돈 없어 보이는 사람은 무시한다? 한석규 총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저기 박영수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차민수와 김상현이 저를 가렸습니다. 장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학 측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 이 대학 평생교육원에 수강 신청을 하러 왔었습니다. 하지만 제 외모만 보고 직원들은 저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했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저는 77살입니다. 배우고 싶어서 찾아온 곳에서 돈이 없다고, 치매 환자라고, 자식 카드를 몰래 쓴다고 의심받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교육기관이라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대학은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기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장님,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책임은 제게 있지 않습니다. 이 대학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그때 한석규 총장이 다시 앞으로 나왔어요. 박철민 처장과 최수진 직원은 즉시 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교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드립니다. 제발 학생들만은. 총장님, 해고만으로 끝날 문제입니까? 제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이 대학의 문화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돈 많은 기부자는 귀하게 대접하고 평범한 노인은 무시하는 문화 말입니다. 한석규 총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기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이 대학에 6,8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후배들이 잘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 대학은 돈을 가르치지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요. 회장님, 한 말씀만 더. 기자들이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가자. 네, 회장님. 차민수와 김상현이 저를 호위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지훈도 멍한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뒤에서는 학생들의 함성과 박철민, 최수진의 울음소리,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 소리가 뒤섞여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장학금을 다 취소하시는 거예요? 응. 하지만 학생들은 죄가 없잖아요. 나도 알아, 지훈아. 하지만 가끔은 큰 고통이 있어야 큰 변화가 온단다.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1층에 내려서니 이미 로비에도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짜래, 박영수 회장님이 기부 다 취소하신대. 300억이면 장학생 3,000명이잖아. 평생교육원 직원들이 회장님을 무시했대. 미쳤네, 정말. 6,800억 기부한 분한테 그렇게 했다고? 차민수가 차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먼저 타십시오. 차에 타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캠퍼스, 제가 20년간 정성을 들여 가꾼 곳.
하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어요. 민수야,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서 기부금 회수 관련 법적 절차 진행하라고 해.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캠퍼스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이 사건을 톱으로 다뤘어요. 집 거실 TV를 켜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대학교에 6,800억 원을 기부한 박영수 동신그룹 명예회장이 모든 기부를 취소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평생교육원 직원들이 박 회장을 외모만 보고 무시하고 모욕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오늘 오후 캠퍼스 앞 모습이 나왔어요. 박영수 회장은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대학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장에서 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교육기관이 사람을 외모와 경제력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한국대학교 총장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한석규 총장은 긴급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박 회장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대학교 장학생 3,000명이 당장 내년부터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됐고 재정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촛불 집회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학생들은 직원 문제로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학교 측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터뷰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박영수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게 취소되면 저는 학교를 그만둬야 해요. 정말 너무해요. 한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나왔어요.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전국대학의 평생교육원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보던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학생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대요. 뭐라고 올렸는데? 박영수 회장님께 호소합니다. 학생들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훈아,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야. 네, 할아버지. 다음 날 아침 한국대학교는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박철민 처장과 최수진 직원은 즉시 해고됐고 한석규 총장은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기부자들까지 기부를 철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영수 회장님도 저렇게 대우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우받고 있을까? 한 재벌 2세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저도 한국대학교에 50억 원을 기부했는데 이번 일을 보니 기부를 재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미노 효과가 시작된 거죠. 며칠 사이에 한국대학교는 총 1,00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육부가 감사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후 한석규 총장이 결국 사퇴했어요. 그리고 한국대학교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모든 교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평생교육원 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영수 회장님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선을 넘었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훈과 함께 집 근처 카페를 찾았습니다. 병원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죠. 할아버지, 여기 새로 생긴 카페예요. 커피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지훈이 작은 카페 앞에서 멈춰 섰어요. 따뜻한 배움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아담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손님은 몇 명 없었고 카운터에는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희를 보더니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두 분